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테슬라, 애플 등 미 기술주 급락, 대세 하락 vs 단기 조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례적인 미국 증시 폭등장을 견인하던 기술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월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여 년 전 닷컴 버블 때 등장했던 대세 하락장에 진입했다는 관측과 단기간 내에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일시 조정일 뿐 과도한 비관론은 이르다는 진단이 맞서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또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최근 꽤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단기 조정 현상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 국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2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하락이 좀 두드러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칠 것 없이 올라갔던 나스닥 지수가 이틀 동안 700포인트 폭락을 했거든요. 상승 하락률로 보니까 6.2%예요. 하루 평균 한 3%가 넘는 하락세를 이틀째 꾸준히 이어갔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중에는 급락을 했다가 장막판에 조금 낙폭을 줄였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줄인 게 이제 6.2% 정도니까 장중에 불안 요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불안해지는 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을 보인 이후에 가장 불안한 지금 시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수 하락률보다 더 큰 어떤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항상 올라있던 종목들이죠. 네, 애플, 그렇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이제 팡으로 대표되는 미국 이제 그 주도 테크주들이 장중에 굉장히 불안했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 지난 3일 날 하루에 8% 폭락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 줌 비디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19의 수혜를 보는 성장주였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4일 금요일장에는 장중에는 플러스를 약간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에서 또 폭락을 했거든요. 네. 줌 비디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주가가 20% 폭락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뉴욕 증시 불안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조정이 이틀 연속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PBR도 상당히 높은 상황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S&P 500 장 마감 이후에 이제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라는 어떤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거래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올해만 해도 주가가 6배나 상승을 했거든요. 네. 퍼센테이지로 700%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조정, 이틀간의 조정, 사실은 좀 세 발의 피 정도로 그렇죠. 예.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3월 저점, 코로나19가 가장 큰 충격을 입혔던 3월 23일이 역사상 올 연저점이거든요. 네. 연저점 대비해서 55%나 지금 올라 있고요. 특히 이제 빅5에 들어가는 테크주 같은 경우는 80%나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나스닥 100 종목의 빅5를 제외한 다른 종목과의 상승률 괴리가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 대세 상승, 지금까지 보였던 추세 상승이 흔들릴 정도의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하락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아직 그 대세 하락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굉장히 미묘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은 이해합니다. 예. 지금 빅5 테크주의 PER 이 지금 44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닷컴 버블, 1999년,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 때 최고치인 50배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 그 당시에 시세를 주도했던 테크주들, 닷컴 버블 때 테크주들은 네. 말 그대로 향후의 사업에 대한 기대만으로 올랐던 종목들이라면 지금 나스닥 상승에 이끌고 있는 종목들은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 매출과 수익성이 가장 좋은 기업들이고요. 그렇죠. 실제 지금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2000년 닷컴 버블 때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고요. 또 이 코로나19 국면이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단기 충격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술주의 급등을 이제 과거 20년 전에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를 하시곤 하는데 네. 그 당시 닷컴 버블 때 뛰었던 그 상승폭을 아직 다 따라잡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당시에는 뚜렷한 실적도 없이 그렇게 올랐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실적도 좋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다만 그 당시도 버블이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거품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버블로 볼 수 있다라 하는 또 그런 비관론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기술주 조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예, 두 가지 요소로 좀 사실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단기적으로 일시적 요인들이 존재하고요. 조정 요인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 전망을 확실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구조적으로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네. 두 가지 요소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단기에 끝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단기적인 요소는 이런 부분입니다. 수급상 변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공유 경제나 다른 IT 업종들의 그 투자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던 손정희 씨가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네. 이끌고 있는 비전 펀드가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근데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뉴욕 증시의 대형 테크주들 콜옵션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뉴스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예. 엄청난 돈을 이 콜옵션에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고래가 그동안 이 테크주들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의 관측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이 콜옵션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 이걸 매도해버리면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일시에 시장에 작용했기 때문에 네. 불안 심리로 투자자들이 조금 매도를 나섰다. 이건 이제 마찰적 요인이죠. 일종의 일시적인 수급 요인이라고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일시적인 요인은 바로 테슬라죠.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테크주 가운데서도 테슬라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그 배후에는 테슬라가 4분기 연속으로 영업 흑자를 오랜만에 처음으로 기록하면서 S&P 500 지수 편입이 될 거야. 네. 그러면 수급상으로 많은 기관들이 테슬라 주식을 편입을 해야 되니까 주가가 더 급등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기대가 꺾이는 요소가 좀 전체적인 테크주의 심리를 좀 악화시켰다라는 점에서 보면 두 가지 일시적 요인이 만약에 이 테크주를 끌어내렸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예. 보여지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반대측 요소가 또 있는 거죠. 좀 구조적으로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기술주 하면 대표적인 성장주로 우리는 스타일 투자에서 얘기하는데요. 성장주는 저금리를 먹고 사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지금 네. 현재 돈의 가치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종목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금리 국면 또 지금같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굉장히 부각되기 마련인데요. 최근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약간 위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위로 올라가고요. 또 기대 인플레가 살아나면서 시장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한 사흘째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꺾이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위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완연히 꺾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던 주요 지표들, 서비스업 PMI 지수가 좀 코로나 반동 국면에서 처음으로 지금 후퇴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용 지표들. 우리 노동부 고용지표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실업의 그 장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일자리에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일자리 회복세가 생각보다는 순탄치 않다라는 게 나타나면서
굉장히 V자형으로 살아날 것 같던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는 완만하게 가겠네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국면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수급상 요인이 단기에 끝나느냐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그 고용 지표가 조금 더디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성장주 조정의 길이 또 진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잘 나가던 성장주에 일시적인 어떤 걸림돌도 생겼고, 네네.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약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성장주의 조정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그러면 평가를 조금 기존보다는 낮춰야 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눈높이를 좀 낮추고 보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왜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금리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 성장주에는 굉장히 타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 장기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우려감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달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평균 물가 관리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인플레이션을 위로 좀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도록 돈을 계속 뿌리겠다라는 게 지금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높아지더라도 연준이 그걸 막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 금리는 위로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살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다만 완만하게 위로 올라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을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다고 성장주가 주도하던 시세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장주가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 하듯이 시장을 끌고 가는 양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성장주 비중을 조금 줄이자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빵 주식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국 대표적인 성장주 하면 빅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또 배터리, 또 인터넷, 게임 이런 네. 종목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한국 내의 성장주로 얘기하는데요. 이 성장주 비중을 조금 줄이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줄이는 대신에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가치주의 대표적인 고배당 관련 주들인데 좀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또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회복세를 아직까지 덜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을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실제 지금 지난주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졌습니다. 조정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온 ETF가 어디냐라고 찾아봤더니 미국 내에 그 S&P 500의 고배당 관련 ETF에 가장 많은 돈이 쏠렸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선제적으로 예.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조금씩 자금들이 갈아타기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네. 그런 흐름에 같이 좀 편승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네네. 우리 주식,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세 흐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연한 스타일 투자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시장은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심지어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별되는 양극화 흐름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금 흐름 자체 또 미국 시장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한국에 대한 투자, 미국에 대한 투자를 동일한 스타일로 가져갈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금 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왔던 성장주의 일시적인 어떤 요인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 어떤 변화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다만 성장주와 가치주의 균형을 조금 더 맞춰가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